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 부속실장, 연설기획비서관 등을 지내셨던 윤태영 전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5년 내에 사실 청와대에 계셨죠? 취임 기간. 아닙니다. 저는 아닌가요? 2007년 3월경에 조금 1년 일찍 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아무튼 취임하시면서 같이 들어가셨고.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 연설기획비서관. 처음에는 연설비서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변인. 예. 그다음에 부속실장. 예. 다시 대변인. 대변인 겸 연설기획비서관을 이렇게 했었죠. 예. 그렇죠. 예. 부속실장은 그야말로 이 관저까지 다 관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변인 시절보다도 어쩌면 더 밀착됐던 게 또 부속실장 시절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예. 대변인하고 부속실장은 좀 차이가 있죠. 대변인은 아무래도 기자들하고 사는 시간이 그러니까요. 많고, 그러니까 대변인은 좀 경계인이죠. 말하자면 이제 청와대 안쪽에서 보면 기자실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예.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 사람이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말을 전해야 되는 거지만, 부속실장은 거의 하루 종일 대통령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생활입니다. 네. 처음에 대통령은 언제 만나셨어요? 처음 뵌 거는 88년에 제가 다른 야당은 보좌관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예. 그때 노 의원님 워낙 청문회 스타로 인기가 있으셔가지고 초선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였죠. 13대 예. 국회 처음 예. 되셨을 때인데요. 모두들 한번 보고 싶어 했죠. 근데 마침 저 그 방에 아는 친구 후배들이 많아서 그 친구도 보러 갈 겸 인사도 한번 드릴 겸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대면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건 그냥 한번 만난 거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진짜로 만난 건 언제입니까? 90년 3당 합당 되고 나서 예. 제가 이제 야당 총재 보좌관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작은 민주당이나 3당 합당 되고 나서 이기택 총재 보좌관을 했었는데 근데 당의 의원이 거의 8명 그 수준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꼬마 민주당 시절. 당이 거의 다 아는 사이예요. 가족 같은 분위기.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 노 대통령께서 이제 기획조정실장을 맡으셨는데 거의 매일 같이 보고 같이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끼리 같이 매일 얼굴 보고 얘기하고 하는 그렇군요. 사이다 보니까 예. 거의 그때는 노 대통령님도 그러니까 노무현 의원 시절이었죠. 그때는 3당 합당 나고 나서는 이 당 활동을 굉장히 또 열심히 하시던 쪽이라서 예. 그때는 아주 밀접하게 됐다가 94년경에 제가 이제 출판사에 잠시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출판사에 근무하다가 그 지방자치실무연구소라고 노 의원이 하시던 이제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 안희정 지사가 이제 저희 출판사에 있다가 글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중간 다리를 나가지고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서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그때 책 제목이? 여보 나 좀 도와주라고요. 맞아요. 예. 그때 처음 자서전 낼 때 그 작업을 나 좀 도와달라고 여보 계속 했는데도 선거 나가면 계속 떨어졌죠 그때가. 그 시절이죠. 예. 책 작업이 이제 구체적으로 가까이서 보좌한 첫 그렇죠. 작업이었고. 예. 옆에서 생각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걸 접하게 된. 예. 그다음 이제 대선 캠프에 직접 합류하시고 당선되고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라는 게 뭐? 처음에는 연설비서관이고요. 연설비서관이 뭐예요? 연설문 써주는. 연설비서관은 말 그대로 연설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께 이제 구술을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2007년 3월 퇴임하시기 한 1년 전에 미리 나오셨고 지금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2009년 돌아가실 때까지는 봉화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대통령께서 집필 작업을 하시려고 하셨거든요. 퇴임 후에. 그래서 봉화에 가서 살았던 날이 좀 많고요. 네네. 그때까지는 거의 보좌. 그렇죠. 그 퇴임 후에도 역시 그런 글 쓰는 거 관련해서 이제 보좌를 많이 했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한동안은 이렇게 아무 일도 못 하시다가. 정신 차린 상태는 아니고 그러다 조금씩 자료 정리를 시작해서 옛날에 기록해뒀던 것들 이런 거 이제 찬찬히 정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처음에 수첩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적은 것들 그러니까 손으로 적은 것들을 좀 이렇게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부터 찬찬히 시작해가지고 그럼 이 책이 거의 한 3, 4년 작업해서 나온 책이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제 그 내용의 전부는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다시 추려서 이제 어쨌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만 또 추렸을 거 아닙니까? 우선 여기는 이제 뭐 대통령 인간적인 측면들이나 또 리더십 스타일이나 또는 뭐 이제 좀 퇴임 후 얘기들, 그리고 뭐 에피소드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위주로. 청와대에 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른바 이 독대 금지 이거를 실천했다면서요? 네. 독대 금지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만나도 배석자를 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배석자가 주로 윤태영 전 대변인이었다고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많은 경우 그랬는데 외부에서 이제 뭐 당의 분들이 오시면은 급이 있죠 아무래도 당에서 뭐 높은 당의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은 나중에 안 계셨는데 이제 뭐 홍보수석이 배석한달지. 뭐 그런 자리에도 제가 배석해서 기록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뭐 주요 배석자는 비서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친구분이나 그런 경우도 제가 거의 배석을 했습니다. 그런 때는. 친구를 만나는데도 비서관을 옆에 둬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주 순수 가족적인 그런 거는 했는데 안 해도 되는데 친구를 만나실 때도 이렇게 아주 뭐 막역한 친구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이제 공식성이 좀 들어가 있다 그럴까요? 그런 만남들에는 거의 다 배석을. 저녁에 청와대로 와라, 뭐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순수하게 그런 친구 그런 데까지는 제가 뭐 배석은 안 합니다. 그건 독대금지 원칙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편하게 대통령께서 뭐 편하게. 그러니까 정말 사적인 만남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공적이다 그러면 독대를 안 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뭐 메시지가 있거나 뭐 이 얘기하든. 알겠습니다. 장관이나 국정원장, 특히 국정원장 같은 경우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독대해서 뭐 정보 보고를 한다, 뭐 이런 게 큰 권력인 것처럼 돼 있었는데 국정원장도 독대를 안 했어요? 그럼요. 그건 거의 비서실장님이나 주무수석이 민정수석이니까 그렇군요. 민정수석이 배석하시거나. 근데 어쨌든 횟수로 치자면 윤태영 전 대변인이 가장 많은 그 배석을 했을 거예요. 그 배석할 때마다 말씀 서로 주고받는 걸 다 이제 수첩에 적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적은 수첩이 모두 몇 권이나 됐어요? 이렇게 조그만 포켓 수첩이라고 그러나요? 메모 수첩 그런 게 한 1,400개쯤 되고요. 1,400개? 대신 좀 얇은 거죠. 그런 게 1,400개 있고, 요런 이제 뭐 A4지 크기 정도의 업무 수첩, 그런 게 한 100권쯤 나오고. 100권? 나중에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요. 손으로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컴퓨터, 작은 컴퓨터를 갖고 들어가서. 들고 들어가서? 살살살살 쳤거든요. 이게 사실 손으로 적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칠 수 있어요. 맞아요. 타자 속도가 더 빠르죠. 이게 손으로 적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장도 되고 나중에 손으로 적었던 건 뭐 하려면 다시 컴퓨터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그 한글 파일이 한 1,400개쯤. 오가는 대화를 전부 기록하는 거예요? 중요한 때는 가급적 그러려고 그러죠. 중요한 때는. 이게 아주 공식적인 자리는 공식 기록 비서관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국정 기록 비서관이 있는데 이제 사적인 자리에다 약간 좀 중요하다 싶은 거는 가급적 다 이렇게 중요하게 쳐놓으려고 하죠. 가급적 빠지지 않고. 자, 오늘 이왕 나오신 김에 그동안 안 알려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사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누구랑 만나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다. 공개 안 됐던 거. 글쎄요, 비사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우리 대통령님 사실 이렇게 굉장히 투명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드러나 있다 이거죠. 비사가 사실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또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정부 때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던 그런 비사보다는 이렇게 경중이 떨어지겠죠. 또 뭐 저희 때는 언론 취재 경쟁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가지고 언론에 안 난 얘기들이 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책에서 뭐 제가 이렇게 뭐 그래도 좀 소개해 놓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한일 저기 때문에 일본 방문하셨을 때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가 오셔가지고 좀 옆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했다. 어디가 그렇게 갑자기 안 좋아지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어디 방송에서 우리 천호선 대변인이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뇌경색이 갑자기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말이 어눌해지시고 막 그래서 이 부속실이나 이 경호실에서 아주 뭐 굉장히 긴장하고 지키면서 하여튼
비상 비상 상황으로 있었던 적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여기 책에도 소개해놨지만 돌아가시기 전 뭐 마지막 회의했던 내용들도 여기다 지금 소개해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나 이런 얘기들이. 어떤 얘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그날 지필팀이라고 그러나요? 지필팀을 해체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 자서전이나 이런 걸 펴내려고 지필팀이 있었던 겁니까? 원래는 진보주의 연구라고요. 나중에 책으로 엮여져 나왔는데 진보의 미래라는 책으로 엮여져 나왔는데 그걸 책으로 좀 내려고 만드시려고 하셨고요. 회고록 생각은 처음에는 없으셨는데 좀 상황이 안 좋아지시면서부터는 회고록 생각도 하셔가지고 회고록의 뼈대를 이제 잡아놓으신 거를 그 마지막 회의 때 보여주시고 그거를 제가 앞으로 담당해서 쓰기로 그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 회의를 했던 것. 자, 이 책이 이제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 1부는 노무현이라는 사람 그가 내게로 왔다. 인간적인 면을 쭉 서술하신 그런 거고 2부는 이제 집권 시절 청와대를 연도별로 쭉 쓰셨고 3부가 이제 봉하의 기록 뭐 이렇게 되는데 인간적인 부분에서 보니까 뭐 이 반어법과 반전, 노무현의 화법 그래가지고 정말 말실수인가 언론이 만드는 것인가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이런 어떤 뜻입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화법이 변호사 시절이나 이런 때부터 이게 좀 몸에 이렇게 익숙해 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은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접해 보니까 진짜 실력 괜찮던데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에를 좀 낮췄다가 뒤에 이제 탁 끌어올리는 그런 화법을 많이 쓰시는데 그게 다른 정치인들을 평할 때 비판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자칫하다 앞꼭지만 딱 갖다가 쓰면은 좀 이렇게 왜곡돼서 보도될 수도 있는 왜곡돼서 이렇게 해석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반어법이나 반전법이라는 게 거기다 뭐 과장법도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언론이 쓰기 아주 좋은 거죠. 좋죠. 과장법을 따다가 또 일부만 인용해가지고 쓰면은 누구를 아주 심하게 비판한 것처럼 사실은 그게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하실 때 보면은 예전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 뵈면은 하신 얘기를 워딩이나 이 단어를 거의 똑같이 다른 자리에 가서 똑같이 하시는데 우리 노 대통령 그게 어떤 게 나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노 대통령님은 했던 말씀을 반복은 안 해요. 다른 데가 다른 방식으로 또 표현하셔가지고 이렇게 전달력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말의 전달력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연구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편이라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 유전자라고 하는 챕터의 제목이 코 후비다 카메라에 찍히는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청와대에 사람들이 놀러 오면은요, 놀러 온다기보다 이제 대통령 만나러 오면은 대부분 긴장을 해요. 그렇겠죠. 아무리 노 대통령이 좀 소탈하고 이렇게 서민적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앞에 이제 식사 자리나 이렇게 오면은 대부분 긴장을 하시는데 일단 이렇게 농담을 한번 하면서 긴장을 풀어줄 사람은 역시 또 그것도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무슨 수석보장 회의 같은데 그날 갑자기 이제 그날부터 회의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카메라가 있다. 그 자리에서 다 코 후비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회의 시작 전에 일부러 한 말씀 하셔가지고. 2부가 청와대 재직 시절을 이제 2003년 봄, 가을 이런 식으로 쭉 쓰셨는데 가까이서 지켜볼 때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개임 기간 중에 언제가 가장 행복해하면서 열정적이었던 것 같고 언제가 가장 힘들어하고 기운이 빠져있던 것 같습니까? 제일 좋으셨던 거는 2004년 후반기겠죠. 탄핵 끝나고 나서 뭐 정치적으로는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고 그러면서 뭐 전국 운영도 안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때가 제일 어쨌든 편하신 상태 아니었나 싶고요. 제일 힘들어 하셨을 때는 언제? 또 제일 기운도 빠지고. 하셨을 때는 2006년 후반기 정도. 그러니까 2005년에 대연정이라는 사건이 있어서 대연정 제한 때문에 이제 많이 타격도 좀 입으셨고 FTA가 한편으로는 또 추진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지지 세력에서의 또 비판도 많이 받고 비판도 있었고 또 당은 당대로 인사 문제로 이제 뭐 헌법재판소장이나 뭐 이런 인사 문제
또 열린우리당 자체도 약간 이제 그해 말 되면서 약간 분화 조짐을 보이고 그러던 때여서 2006년 후반기에 시기적으로는 제일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때 이제 퇴임 딱 한 1년 정도 남겨놓은 그 시점. 예. 네. 그 다음 3부가 이제 봉하 454일간의 기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 2월에 귀향을 해서 2008년 봄 해가지고 그해 여름 2008년 여름에 부제를 휴가라고 붙이셨네. 네. 아주 인상적인 휴가가 있었나요?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강원도에 가셔가지고 잘 사는 마을, 꼭 농촌은 아닌데 이제 나름대로 이게 지도자나 농촌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가지고 농촌을 이렇게 좀 활력 있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마을들을 일부러 좀 찾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휴가 겸 해가지고. 아, 그게 휴가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뭐 어떤 데 가서는 그 풀썰매라는 거를 이렇게 마련해 놓은 그런 농촌도 있었는데. 풀썰매? 풀썰매. 그러니까 눈썰매가 아니고 풀썰매를 이렇게 그것도 이제 관광으로. 근데 거기 일부러 이제 가서 타보고 타시면서 그거 좀 선전 좀 해주시려고 하다가 그거 쫙 타다가 일부러 넘어지셔가지고 한 바퀴 부르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 아, 그런 기록들. 예. 네. 대통령 그 집권 기간 중에도 그래도 휴가를 가셨잖아요. 네. 여름철에. 예. 그때도 비서관들이 윤 대변인도 같이 갔습니까? 부속실의 경우는 갑니다. 예. 그렇죠. 갑니다. 부속실장이 같이 가야 되겠죠. 네. 5년 됐습니다. 돌아가신 지. 지금도 이때쯤 되면 좀 먹먹하세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5년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그래. 한편으로는 뭐 또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아직도 실감을 못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직도? 예. 그냥 뭐 우리 노 대통령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저는 한 5년쯤 지나면 사실 5년 돌아가신 5년쯤 되면 그런 것들이 좀 잊혀질 줄 알았는데. 예, 조용해지고 그러면 책을 내는 환경도 좀 좋아질 거로 생각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2014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노무현 정신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뭘까요? 저는 뭐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구호로서는 사람 사는 세상을 얘기하셨지만 그걸 이루는 방법으로서 깨어있는 시민을 얘기하셨는데. 예. 뭐 깨어있는 시민만큼 중요한 뭐 대통령이 남기신 이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라.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기초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이번에 인간적인 측면이나 그런 뭐 퇴임 후 얘기, 그다음 뭐 중요 계기에 이제 얘기들을 꺼내놨는데 일단은 참여정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이 다큐식으로라도 이렇게 좀 해놓는 책을 일단 한 권 낸 다음에 더 낸 다음에는 이제 재단이랑 같이 해서 이걸 사료화하는 작업들 사료도 찾고 그런 일들을 좀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한 그 기록들을 재정리하고 하나씩 발간하고 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더 하시겠다. 예. 한참 더 하셔야 되겠네. 아까 그 수첩 분량이랑 이런 거 보니까. 예. 아직도 제가 못 본 게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태영 비서관이 전하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기록. 네, 관심 갖고 한번 보겠고요. 앞으로도 또 왕성히 활동하셔서 그 시절의 기록들이 더 후대에게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윤태영 전 대변인 함께 만났습니다.